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넘나는 목회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톱 탤런트이신 최정윤 씨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어렵다는 부동산 등기법을 왠지 모르게 친근감 있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씨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등기법이라니까 공부를 좀 해보셨어요? 사실은 그 OT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때 한번 접하고 공법을 좀 보느라고 아예 접근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법에 우리가 이제 등기법의 모법이 민법이에요. 네. 민법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니까 민법이 되어 있다면 네. 등기법 접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우리가 이제 이 등기법도 크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네. 있죠. 그죠? 하나가 지적 파트고 네. 하나가 등기 파트인데 네. 지적에서는 출제를 할 때는 고루고루 출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근데 우리 이 등기법은 어느 한 곳에 딱 치우쳐 있어요. 등기법은 크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로 나누는데 네. 사실관계는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건데 네. 그럼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해요. 그럼 권리관계이라면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소유권과 소유권 외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죠? 그 권리관계에서 출제를 다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권리관계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다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를 오늘 정윤 씨와 함께 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권리관계에서 오늘 공부하는 거, 요 1시간 공부해서 5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만큼 시험이 거기에다가 집중이 돼 있어요. 예. 그럼 처음에 이 권리관계에 일어날 때 우리 등기부는 크게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를 하는데 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네.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해요. 네. 그럼 여기 이제 권리관계이라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죠. 그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소유권에서 시험에 출제를 다 해요. 네. 그럼 소유권 외에서는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는데 담보권은 그냥 흔히 저당권이라고 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는 이 소유권 외에서는 저당권만 공부를 하면 돼요. 네. 나머지는 이제 출제를 안 해요. 그럼 이게 소유권에서는 이제 많이 출제를 해요. 그럼 소유권 보존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에요. 네.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라. 그러니까 등기부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예. 소유권 보존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인데 소유권 이전은 종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교환, 정려 이게 전부 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고 토지 수용도 소유권 이전이고 진정명예회복도 소유권 이전이고 유정도 소유권 이전이고 환매, 특약, 신탁 등기 들어본 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잠깐 이론을 보고 네. 그 안으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럼 소유권 보는 이렇게 해마다 출제를 하는데 네. 올해에서도 여기서 두 문제를 했어요. 네. 한 등기에서 두 문제는 아주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첫 번째 대상이 있는데 요 대상에서 요 규약상 공용부분 폐지 여기서 출제를 한 문제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유권 벌어들이기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네. 가지. 원시 취득은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원시적 불능 들어보셨죠? 네. 그죠? 그러니까 처음이라 처음. 네네. 그러니까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여기 원시 취득입니다.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있죠. 직권 벌어등기 규약상 공용부분 폐지. 예. 원래 시험은 직권 벌어등기에서 시험에 출제를 해요. 예. 근데 올해 31에서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볼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벌어등기 신청인은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올해는 안 나오고 요 밑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 벌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명입니다. 4명. 처음에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음을 증명하는 자. 우리가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2개예요.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 그럼 이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고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 흔히 말하는 구청에서 담당을 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새 집을 지었다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네. 구청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대장을 만들고 네.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요 판결은 있잖아요.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판결서를 가지고 가는 자는 전부 다 등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따가 보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용이 나오는데 요 수용은 민법 제 187조에 보면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렇게 나오죠. 네. 그 공용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용이라.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한다. 네. 이 말. 그럼 수용은 있잖아요. 원시취득이라 원시취득.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실무상으로는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출제를 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요거는 이제 키는 이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그죠? 건물. 그럼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건물은 네.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도 돼. 그럼 여러분들 건물을 이렇게 하면은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준공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구청, 시청에서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네. 그럼 여기서 보면 신청 정보와 등기 실행이죠. 그죠? 네. 요 신청 정보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라, 서인데 오늘날에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정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요 신청서예요. 그럼 여기 글자가 똑같죠. 그죠? 네. 똑같아요. 그 말은 요 등기 실행이라는 거는 등기부를 작성하는 거라. 그럼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무엇을 보고 작성하느냐? 신청서를 보고 작성을 해요. 그러면 신청서를 보고 작성하면 그게 내용들이 있는데 요게 등기 원인 일자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그림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등기 원인이 없는 등기는 한 개밖에 없는 거라. 그게 소유권 보존이. 그래서 그걸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등기부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예. 그림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최근 3년 동안에 10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단 한번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에 여기 보면 이래 놨죠. 그죠? 자, OX죠. 그죠? 얼굴이 밝아졌네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모름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아까 자, 이전 자, 등기, 예? 이전 등기만 하면 된다고. 수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네. 이전 등기를 하고 네. 미등기는 아직 등기가 안 되어 다른 있으니까 거구나. 처음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은 O가 되는 거예요. 왜요? 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푸는 요령이 뭐냐 이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등기법의 모법은 민법이에요. 네. 그러면 등기법을 배울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네. 배워요. 가져오는데 그 수백 개 조문 중에 가지고 오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186조와 187조라. 그럼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예. 이래 나오죠. 예. 이게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법률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근데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네. 법률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법률 행위가 뭐냐 이러면은 법률 행위를 이해하는데 1개월이 걸리거든요. 네. 지금 이해 잘하고 있어요? 예. 법률 행위를 이해하는데 1개월이 걸려요. 네. 이때는 모를 때는 답을 내놓고 하면 돼요. 그럼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건 계약입니다. 네. 그럼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매매잖아요. 네. 매매. 그럼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네. 행위가 네. 매매잖아요. 네. 그럼 법률행위가 뭐냐?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행위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되죠. 그러면 민법 시간에는 법률행위를 배워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네.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네.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네. 갑입니다. 갑. 네. 그럼 이제 을이 매수인이에요. 네. 자, 계약금 넘어갔어요. 그럼 중도금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요. 갑입니까? 잔금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요.
갑이죠. 아직도? 갑이에요. 갑. 갑. 아, 등기를 안 아직 했나? 등기를 안 했다. 아. 갑이죠. 그럼 좋다. 잔금 넘어갔어요. 잔금. 그럼 이사 들어가서 살아요. 예. 소유자 누굽니까? 갑. 아직 등기 안 했죠. 네. 그럼 여전히 갑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는 네.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 됐죠. 근데 시험에는 원칙은 시험에 안 내요. 네. 예외를 시험에 내요. 그 예외가 187이에요. 네. 그럼 187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는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서 상속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예요. 네. 등기 안 해도. 네. 그러면 수용 있죠. 그러면 수용의 개시, 흔히 말하는 보상금만 딱 지급을 해버리면 네.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안 해도. 해도. 그럼 이미 내가 소유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요게 지문에 아주 자주 나와요. 근데 이거는 쉬운 지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용이라면 딱 제일 먼저 기억해 줄 때 토지 수용이라면 187조다. 네. 그럼 187조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네. 그럼 187조가 뜨면 그 글자는 전부 다 오로 끝나는 건 할 수 있다. 네. 이미 소유자니까. 네네. 과정은 볼 필요 없어요. 과정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시험에 물을 때는 수용이 뭐냐를 묻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네. 그냥 수용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정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물권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러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정윤 씨가 뭐를 아셔야 되느냐면 포괄 유정이라는 네. 뜻을 알아야 돼요. 포괄 유정. 자, 그러면 유정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그 유언장인데 이 유정은 두 가지로 나눠요. 네. 하나는 특정 유정, 네. 하나는 포괄 유정. 특정 유정은 말 그대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딱딱딱 특정한다. 네.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이거는 특정 유정이에요. 네. 포괄 유정은 유언장 작성할 때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게 포괄 유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키가 뭐냐 이러면 특정 유정은 네. 특정 유정은 186이 적용이 돼요. 오. 그러니까 유정자가 사망한 것만으로 수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네. 그런데 포괄 유정 있죠, 그죠? 네. 이 포괄 유정은 187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유정자가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랬죠. 네. 그럼 유정자가 사망만 하면 포괄 수정자는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네. 거예요. 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우리가 배우는 법은 공법이에요. 네. 그 정윤 씨 좋아하는 민법은 사법이에요. 사법은 사생활이죠. 네. 막말로 말하면 내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돼요. 네네네. 내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돼. 그쵸.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이에요.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는 OX밖에 없어요. 인감증명서 가져오라. 이러면 가지고 가야 돼요. 등기법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공법이기 때문에 OX밖에 없다는 거는 네. 두 개로 나옵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그러니까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포괄 유정은 안 해도 해도 돼요. 되고. 그럼 요거를 이거는 없다가 틀린 거예요. 네네, 있다. 있다. 요걸 그러면 네. 그림으로 잠깐 본다면은 자, 요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만들고 네. 대장은 구청에서 네네. 강남구청에서 만들어요. 그럼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은 등기소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먼저 네. 가요. 그럼 거기서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대장을 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네. 만들었는데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미등기라면 미등기. 네. 미등기. 그럼 이걸 갑이 유언장을 작성을 할 때, 작성할 때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래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게 포괄 유정이다. 그러면 갑이 사망만 딱 해버리면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가 네.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등기를 안 해도 을은 소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 모르는 길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 낼 때는 여기 이렇게 하거든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포괄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박사 논문 쓰는 거예요. 답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맞춰야죠. 그러면 포괄 유증이 뜨면 과정은 볼 필요 없어요. 그 글자는 전부 다 O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법은 틀만 잡으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한 거예요. 예. 됐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래 나와 있거든. 자, 이게 O일 것 같아요? X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있다고요. 그럼 이제 민법 시간에 판결의 종류가 나오죠. 예. 민법 시간에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보존기 할 수 있는데 네. 이때 판결은 꼭 확인 판결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가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네. 힌트예요. 자,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러면 O 같아요? X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정하는 겁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답은 X예요? X입니다. 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네.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이렇게 딱 공부를 하세요. 네. 우리 공시법 시간에 판결은 3번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민법의 판결의 종류는 3개예요, 3개. 그럼 3개일 때 지금 이렇게 딱 나와 있죠. 네. 그럼 제가 좀 전에 민법 제187조에 상속 공용쟁수 판결 경매 그때 판결이 나오잖아요. 네. 그 판결이 형성 판결이라. 그러니까 형성 판결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될 때의 판결이에요. 그러면 네. 판사가 땅땅땅 두드리기만 각자 권리를 취득해버리는 아. 거라. 각자 권리를 취득해버리니까 등기 안 해도 이미 소유권은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키는 형성 판결을 묻는 게 아니고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물어요. 네.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들어봤죠? 네. 이 글자 그대로입니다. 네. 공유물을 분할한다.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형성. 판결. 그럼 그 글자는 전부 다 O 이렇게 딱 되는. 그럼 나중에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서 우리 등기법 제23조에는 성소한 등기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이 나와요. 네. 그때 판결은 이행이거든. 요 이행은 너 언제까지 등기 줘라 해라 이행 이게 이행이에요. 예. 그럼 요거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해요. 네. 얘는 안 해도 배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힌트를 어떻게 드렸냐면, 자, 여기는 없지만, 소송에서 이긴 자는 성소죠. 네. 소송에서 진 자는 패소죠. 네. 그럼 성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오다, 엑스다? 있다. 오다. 오죠, 그죠, 오죠. 그럼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하나가 오니까 하나는 X로 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 판사는 소송에서 이긴 자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 죄인에게는 등기할 기회를 안 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 있다. 오덱스다. 공유물 분할이잖아요. 그러니까 OX를 하세요.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전 형성 판결이니까 있다? 그렇지, 있다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예를 들었냐면은 네. 형성 판결은 과정을 보면 안 네. 돼요. 그냥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놓죠. 네. 이때는 아무거나 들고 가도 돼. 정답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러면 오덱스다. X. 그러니까 그 종류는 불문한다. 네. 아무거나 들고 가도 돼요. 네. 그걸 딱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러면 오늘 다 몰라도 됩니다. 네. 형성 판결은
끝에 가면 전부 다 오다. 이러면 딱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출 수 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네. 국가 예를 들어서 소송을 걸 때 건물하고 토지인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국세, 지방세 일어났죠. 네. 그러면 토지는 누가 인정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고 건물은 누가 인정하는 서류를 가져오느냐. 자, 토지는 자 시작. 토지는 아까 전에 누구라 했어요? 국가. 그렇죠. 다 이 오네요. 그죠? 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지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 누구다? 국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어떻게 접근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하나의 토지가 있어요. 이 지금 토지입니다. 그러면 갑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을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보르는 게 해로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 각자 보존 등기를 해로 왔어요. 네. 그럼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럼 등기를 못 해주지. 네. 그럴 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요거 이해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토지라면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 말. 자, 이때 민법을 가져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어드와이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에 국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직 우리는 보존 등기를 안 된 상태니까 주인 없는 땅이에요. 네. 그때는 국유지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내가 소유자임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네. 이게 건물이었다면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이 말.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왜 새 집을 지어서 보존 등기를 왔죠? 그럼 건축 허가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지. 났죠. 준공 허가가 났죠. 났지.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왔지. 그러니까 구청장을 상대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이지 않느냐. 그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이거 엄청 중요한 네네네. 거예요. 보존 등기에서는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 그렇게 딱 공부를 하면 예. 되는 겁니다. 키를 탁탁 잡으면 네. 공부하기 아주 수월해요. 네. 등기법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엄청 진지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아, 있어요. 예, 저도 재밌어요. 예. 여기는 이제 딱 보세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보세요. 특별자치로리사 시장군수 확인에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 건물이죠. 건물. 건물 이래놨죠. 그죠? 그러면 신청서나 토지 건물에 보내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건물은 뭐다? 있다. 토지는 뭐다? 없다. 없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요게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조문은 이래 써져 있는데 키는 아까 좀 전에 말했다시피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그래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운 지문이에요. 네. 어려운 지문인데 원래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 제일 먼저 소유권 불응의 대상이거든. 예. 그래서 제가 어려워서 뒤로 넘겨놨어요. 예, 예. 뒤로 넘겨놨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래놨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자는 이게 촉탁이는 게 직권으로 소유권 불응기란다 이래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직권. 그냥 보존 등기가 있고 네. 직권 보존 등기가 있어요. 네. 그냥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신청. 네.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소유자가 등기소에다가 바로 잡아달라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신청이라. 네. 근데 등기소 공무원 있죠.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거는 직권이라. 네.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거는. 그럼 우리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는 법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항상 시험에 내. 그럴 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처분의 제한이죠. 요 처분의 제한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예. 민법에서 들어봤죠? 예. 그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를 처분의 제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처분의 제한은 어디에 들어와야 되느냐? 소유권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직권 모르는 게 안 하는 거예요. 무슨 권에 들어와야 된다? 소유권. 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들어와야 된다? 법원. 법원. 그럼 만약에 세무서에서 들어왔다 이러면 안 돼. 네.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경매가 있거든. 그러니까 경매는 그냥 경매예요. 네. 그러면 등기부등본으로 탁 발급을 받아 보니까 압류라는 표시가 딱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체납자구나. 아, 체납자. 재산 네. 세금 안 낸 사람이구나. 그래 생각하면 돼. 네. 그럼 조금 있으면 공매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사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등기부를 탁 떼보니까 가압류가 딱 들어왔어요. 네.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이것도 사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채무자거나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고 네. 돈 안 갚은 사람이구나. 그럼 여기 이제 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이제 딱 하면 소송 중 이래네. 가처분이라는 표시가 딱 있으면 현재 이 부동산은 재판 중에 있구나. 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럼 사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처분의 제한이라는 이 자체가 말 그대로 처분을 제한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거를 아주 이게 이제 어려워요. 이게 네. 난이도가 최상의 문제거든.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한번 본다면은 일단 우리는 지금 미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우니까 등기가 안 된 겁니다. 네. 미등기 상태. 네. 그러면 저 지금 출생신고회로 가고 있는 네. 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딱 보여. 요 등기부, 요 1번 있죠? 1번이 아직 깨끗하죠? 네. 그럼 보존 등기가 안 된 거예요. 네. 안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네.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는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예요. 그럼 채권자라는 말은 을은 갑에게 돈 3억을 빌려줬다 이 네.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돈을 안 갚으면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네.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 정민 씨 보세요. 채무자가 똑똑해요. 채권자가 똑똑해요. 채무자. 왜 채무자가 똑똑하죠? 요리를 채무자가 피해 다니면서. 월등히 똑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채권자죠. 돈 빌려주는 쪽이죠. 제가 친구한테 돈 1억 빌려줬어요. 네. 아내한테 뜯긴다 안 뜯긴다? 뜯기죠. 근데 제가 집을 10억짜리를 사는데 1억이 부족해요. 근데 친구한테 1억을 빌려왔어요. 네. 근데 아내한테 칭찬받는다 뜯긴다? 칭찬. 칭찬받죠. 와, 우리 남편 금방 나가다가 1억 빌려오네. 대인관계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월등히 똑똑한 네. 겁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먼저 빌려가면 임자인 네. 거예요. 채무 월등히 돈은. 그러면 이제 이 가번이 있잖아요. 새 집 짓고 살아요. 네. 사는데 등기는 안 해버리는 거라. 왜? 갑이 등기해버리면 갑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을이 가압류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새 집 짓고 살면서도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네. 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채권자 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냐면 이 말입니다. 있다. 이때는 을은 자기가 채권자라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네. 이 부동산이 갑의 것이라는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가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죠. 그럼 등기소에 가압류를 촉탁하는 거예요. 하죠. 그러면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가압류 등기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네.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돼 있으니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2번에다가 가압류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요게 문자로 말하면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요까지 다. 그럼 여기서 살을 붙이는 내용은 많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하나는 우리가 딱 가져갈 때 뭘 배워야 되냐면은 만약에 요 을이 있잖아요. 을이 자 볼게요. 가압류 돈을 못 받았으니까 가압류를 붙이겠죠. 그럼 을이 등기소로 가압류를 가는 거를 신청이라고 그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을이 등기소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는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게 자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일단은
받아주. 자, 안 정윤 씨. 받아주나? 제가 받아줄 것 같으면 화살표를 1위도 만들었겠죠. 네. 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촉탁. 촉탁. 이거는 뭡니까? 신청. 신청. 그러니까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는 개인의 우리 흔히 말할 때 재산권을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네. 제한을 가하는 거는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이제 문자로 말하면 가압류를 등기소에 신청으로 하면 안 받아줍니다. 네. 각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가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가면 각하 사유가 나와요. 네. 그 중에 이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나와.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은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 각하한다. 네.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는 개인의 재산에 제한을 가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쵸. 그거는 법원에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딱 됐죠? 요거 아주 중요한 네. 문구예요. 됐죠?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하는 등으로 주택 임대차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오덱스다. 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직권 보존 등기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앞에 거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매번 시험에 지문으로 띄웁니다. 네. 그건 띄우거든. 그럼 요것도 그냥 요래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지금 등기가 아직 안 됐어요. 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차 줄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네. 자, 있답다.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차 줄 수 있냐냐, 있답다.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 이래보자. 등기 안 된 부동산, 미등기입니다. 네. 매매 돼요, 안 돼요? 돼요. 미등기입니다.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 임대차도 되고 매매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타인의 부동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갑은 아직 등기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이걸 을에게 임대차를 줬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 1년, 보증금 1억.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을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끝입니다. 네.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네. 이사를 못 나가요. 이사 나가면 대항력이 없어요. 네. 지금은 이사 나가도 돼. 예. 단 을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네. 그럼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죠. 네. 왔으니까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촉탁합니다. 하는데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와서 임차권 등기하려고 보니까 네.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한다. 네. 그러면 요거는 글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앞에 거하고 이거를 그대로 쓰는 네.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응용이 안 됩니다. 그 앞에 거는 법원에서 들어와야 돼요. 네. 소유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세무서에서 들어오면 안 돼. 네네. 법원에서 들어와야 된다. 네. 그래두면 됩니다. 이게 난이도가 최고의 상해 문제입니다. 이게 오래 문제인데 이것도 또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자, 볼게요. 이게 이제 31의 기출 문제입니다. 예.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자,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났어요. 자, 보존 등기겠어요? 이전 등기겠어요? 자, 괜찮습니다. 공용 부분에 둘 중에 한 개 선택을 해보실까요? 자, 그럼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힌트. 지금 우리 무슨 등기 배우고 있어요? 보존 등기. 그럼 답도 보존 등기죠. 답도 보존 등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답이에요. 이 소유권 보존이에요. 자, 이게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31회 때도 나오고 29회 때도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이럴 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집합 건물 있죠. 집합 건물은 아파트잖아요. 네. 그 아파트라면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고 네. 전유 부분이라는 게 네. 있어요. 그럼 전유 부분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전유 부분이에요. 네. 그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죠. 그게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있잖아요. 그게 공용 네.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은 또 두 개로 나눠요. 그럼 그게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네. 부분이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입니다. 이건 등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럼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노인정이나 네. 관리사무소예요. 헬스장 있죠. 요즘 아파트에는 헬스장이나 네, 다 독서실이 다 딸려 있죠. 그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매매의 대상이 되어야 한대요. 돼요. 공용 부분이니까 매매를 못 하죠. 아, 그 특약이 뭐 있으면 돼요. 아,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되죠.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매매를 할 네.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등기부 갑구가 없어요. 네. 그럼 갑구가 없다면 을구는 자동으로 없습니다.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 외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표제부밖에 없는 거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날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관리동이라는 거는 별도로 있어요, 네. 없어요? 있죠. 네.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그럼 나홀로 아파트에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01호에 방이 3개라면 방 한 칸은 노인정, 방 한 칸은 관리사무소, 방 한 칸은 분야예산. 이거는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됐죠? 그러면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면 이 아파트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그럼 아파트 값이 안 올라요. 네. 그럼 이때는 분회회장이 낯선 거예요. 분회회장의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구청장과 동급이에요. 분회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이에요. 그래서 분회회장이 분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소집해가 우리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니까 이 아파트 없어 보인다. 네. 차라리 규약을 폐지해서 이거를 매매하고 네. 매매하고 그 매매 대금 1억을 가지고 저기 공터에다가 관리동을 조그만하게 하나 짓기로 하자. 얼마든지 규약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걸 매매한다면 이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 사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느냐 말. 자, 이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 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갑구가 없어요. 그 갑구를 처음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걸 산 사람은 네.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응용을 안 해요. 그냥 문장을 익숙시켜가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한 경우 취득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느냐 이전 등기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10개 지문 중에 1등이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입니다. 등기간의 소유권 모르는 게 할 때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오다 X. 이거를 만약에 정윤 씨가 맞췄다면 공시법 전체를 다 맞춘 겁니다. 이게 제일 가니까. 이런 상품이 있어요. 기록하여야 한다. 오다 X다. X. 우와, 이때 박수 쳐야 되는데. X입니다. 예, X예요. 자, 요거를 그림을 제가 딱 봐야 돼요. 그래보자. 일단 이게 등기부예요. 네. 우린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네. 돼요. 그럼 등기부를 할 때 요게 등기입니다. 등기.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요 소유권 이전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매.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매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소유권 이전이죠. 하게 된 원인이 정려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된 원인이 뭐다? 상속. 됐죠. 그러면 요 매매에서 1월 2일은 시험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계약 체결일자입니다. 그다음에 요 정려죠. 정려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은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상속은 여기에 날짜 7월 1일이 아버지의 사망일자를 적느냐 아니면 등기를 신청하는 날짜를 적느냐 이 말이거든. 자, 사망일자다 신청일자다? 사망일자. 왜? 요 상속도 역시 187입니다. 7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딱 돌아가시면 소유권은 자식이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아버지가 1월 2일 날 돌아가셨다면 자식이 바로 1월 2일부터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사망일자를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는 있잖아요. 요 칸을 보세요. 그럼 여기에 2번 있죠? 3번 있죠? 4번 있죠? 전부 다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원인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1번이죠. 그죠? 네. 1번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거든. 네.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네. 겁니다. 출생신고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네. 없던 것에서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이니까 백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네. 상태에서 출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모든 등기는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모든 등기는. 그러나 원인이 없는 거는 한 개밖에 없는 거라. 보존 그래서 해마다 그걸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30회 때도 답, 31회 때도 답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요 칸이 딱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럼 요거 살을 붙일 때 두 개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등기부죠. 네. 맞죠? 네. 그럼 등기부는 뭘 보고 작성하느냐? 신청서를 보고 작성을 해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랍니다. 등기 원인일자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면 O 덱시다. X. 그게 하나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등기 실행이거든. 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할 때는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러면 X 이랬습니다. 또 소유권 모르는 게 등기 원인일자가 있다 없다. 그것만 딱 기억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등기는 있는데 없는 거는 한 개밖에 없다. 그래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소유권 모르는 게 마지막 파트예요. 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가 나와요.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그럼 공동 소유는 세 개가 있어요. 그게 공유, 합유, 총유. 이 민법에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인데 네. 여기서 총유는 등기법에서 네. 언급 자체가 없어요. 네. 왜? 지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분도 매매가 되는 겁니다. 지분. 그러니까 총유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 네네. 그럼 이제 공유 아니면 합의입니다. 이건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등기 기록에 기록을 하느냐, 기록을 하지 않느냐, 요게 키예요. 그러니까 공유는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를 하는 거라.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지분이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럼 합유는 지분을 표시를 여기 지분 표시가 없죠. 네. 그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제일 문제. 그러면 제일 먼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요거를 주로 다 내요. 네. 그럼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합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합유 지분,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고 표시하지 않는다. 이러는. 그럼 요게 딱 돼 있으면 지분이 표시돼 있죠. 그럼 전부 다 O예요. 네. 그럼 지분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지분도 매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분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네. 이 말입니다. 지분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네.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전부 다 O.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뭡니까? 여기는 X가 되잖아요. 그럼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지분에 가압류가 못 들어오는 거지. 네.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상속이 안 되고 저당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해를 할 때, 자, 이제 요렇게 되어졌어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지분을 매매하는 겁니다. 네. 지분을 매매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그럼 여기는 지분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합유자가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데 네. 합유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지분은 달라졌죠. 네. 달라졌는데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전 등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거는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네. 때문에 이전을 못 해요. 그럼 3명에서 2명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네. 3명, 2명. 그러면 이거는 합유명인 무슨 등기다? 변경.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이걸 내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할 때 합유자가 3명에서 1명이 사망하였다면은 잔존 합유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면 X,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면은 O. 그러면 요거를 이전으로 고치는 요게 시험 문제예요. 요게 예. 시험 문제.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이전한다, 변경한다, 변경. 그걸 딱 가지고 가면 돼. 그래서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와, 오죠, 그죠? 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있잖아요. 요즘에 지분이 대세예요. 네. 지분을 시험에 많이 내요. 많이 내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지분의 O가 있고, 네. 지분의 X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럼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돼요. 네. 됐죠? 그럼 아까 전에 2분의 1 중에 4분의 1만 매매가 네. 됩니다.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에 가압류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지분만의 본등기도 할 수 있어. 그럼 이거는 좀 어려운 건데 나중에 가등기 때 가면 배웁니다. 예. 가등기 때 여기 작년에 기출문제 답입니다. 답. 그러니까 지분의 본등기가 되냐 안 되냐. 자, 가등기를 배우는데 갑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 이렇게 을, 네. 병, 뭐 정 이렇게가 이 부동산이 3억짜리라고 친다면 을하고 병하고 정하고 각각 1억씩 내어가 3억짜리 집을 사기로 매매 예약을 하고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내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각각 1억씩 내었으니까 3분의 1에 3분의 1에 3분의 1에 지분을 갖게 되겠죠. 네. 그럼 좀 전에 지분에 대한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되는데 현재는 가등기만 돼 있거든. 네. 그럼 소유권이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지분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지분만큼 본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돼. 요거를 해줘요.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지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X입니다. 지분의 보존 등기는 안 돼요. 아까 그랬죠. 그럼 요거를 이해를 할 때는 잡으세요. 갑하고 을하고 자 여기서 자 키는 이거예요. 이전인지 보존인지를 잘 따져야 돼요. 네. 출제인이 지금 이전 등기를 묻는지 보존 등기를 묻는지 잘 따져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이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집을 지었어. 네. 그러면 각각 1억씩 내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공동 소유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 둘 중에 혼자가 가서 2분의 1만 보존 등기한다. 그런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지분의 보존 등기는 안 돼. 됐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지분을 매매할 수는 있냐 없냐 이 소리라 매매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분의 보존 등기는 X, 네.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O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용익권 있죠, 그죠? 네. 지분의 용익권은 안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또 정리를 할 때 민법을 좀 가져와야 돼요. 네. 자, 그럼 이래 볼까요? 용익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 이래 있죠. 그러면 임차권이 있잖아요. 임차권은 물권, 채권이지만 이것도 용익권이에요. 물권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민법 시간이었다면은 제한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다, 담보 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 이걸 엄격히 구별해요. 공시법에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네. 등기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것만 가져가는. 네. 물건 채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이게 등기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네.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여기 전세권은 토지, 건물, 임차권도 토지, 건물. 그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네. 그럼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지분의 용익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용익권이 안 되면 저당권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딱 이렇게 보세요. 이게 소유권과 소유권 외죠. 네. 그럼 소유권 외에는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공법을 배웁니다. 이거 몇 개입니까? 2개. 이거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면 2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게 O면 이건 X입니다. 이게 O면 이거는 뭡니까? X입니다. 이걸 위치를 빨리 깨달으면 공부할 게 없어요. 네.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이거는 4개잖아요. 네. 이거는 1개잖아요. 네. 항상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때 이랬었거든. 정리식 이게 얘는 맞겠네요. 그죠? 자, 1번에 이사도라 덩컨, 2번에 에디트 피아프, 3번에 로살로메, 4번에 에바 페론, 5번에 최정윤. 이러면 답은 뭡니까? 최정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외국 사람 4사람 나오다가 한국 사람 1사람 그게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공법은 털만 딱 잡으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요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도 안 돼요. 네. 합유 지분 있죠. 아까 합유 지분은 표시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한다. 그러니까 이전할 수가 네.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분이죠. 그러면 이 공동 소유도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신나는데 이것도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힌트냐 돼?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자, 둘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힌트 드릴까요? 단독. 단독.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공유물. 자, 공유물이죠. 공유물이니까 소유자가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요. 여러 명이죠. 네. 그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어. 공유물이니까 다 가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유자 전원이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이거를,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때 우리 등기법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단독 신청인지 공동 신청인지 이런 거를 다 구별해야 돼. 그러면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는 게 어떻게 구별할 건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락자, 상대방이 있다. 그럼 계약이면 공동이에요. 계약 아니면 단독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은 자, 부동산 표시가 있고 여기에 권리 관계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표제부 갑골구예요.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얼구 있죠. 소유권 이외거든. 소유권 이외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에 저당권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맞죠? 네. 전세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이 전부 다 계약이에요. 네. 이 전부 다 계약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게 소유권이죠. 이는 이제 세모라. 그 말은 매매 교환 정려는 계약이잖아요. 상속은 계약 아니잖아요. 네. 토지 수용 계약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단독 신청이다. 이래가는. 그러면 여기서 힌트는 공유물을 딱 키로 잡았어요. 공유물자 들어가면 아 공유자 전원이 가서 네.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맞췄죠. 그죠? 합유. 자,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합유 등기는 갑구의 합유라는 뜻과 합유자의 지분을, 아까 우리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었죠. 네. 공유는 지분을 표시하고, 합유는 지분을 표시하지 표시하지 않는다. 않고. 됐죠?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공유를 많이 낼 거냐, 합유를 많이 낼 거냐 할 때는 합유를 많이 내는 예. 거예요. 합유자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그죠? 보세요. 합유자가 네. 갑하고 을이죠. 네. 두 사람이지, 두 사람. 됐죠? 그 중에 을이 사망했죠. 네. 그럼 한 명으로 바뀌었죠, 네. 그죠? 바뀌었다면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느냐, 일어나죠. 제가 변경, 굿이죠, 그죠? 여기 변경 등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할 때 합유자가 여러 명이었을 때 한 명이 사망했다면 잔존 합유자는 소유권 이전이냐, 합유 명인 변경이냐, 이걸 둘 중에 한 개쯤은 탁탁탁 외워가면 되는 겁니다. 합유 명인 변경. 맞죠? 네. 됐어. 그 오늘 되게 공부하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되게 어렵지만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웠는데 근데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되게 이렇게 뭔가 진짜 딱 OX 그리고 명확하게 정말 딱 틀만 잡으면 된다는 말씀이 그렇죠,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공법이니까 예. 딱 틀만 잡으면 기본 골격만 딱 잡으면 네. 공부하기 아주 수월해요. 네네. 그 뭐라 그럴까 예쁜 눈으로 이렇게 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열공하시는 모습에 그 금방 합격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증 받으면 꼭 그 집에 표구해가지고 네, 그럼요. 거실에다가 그럼요. 대대손손 물려줄 거예요. 네, 보여줄 그렇게.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